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지구과학원 시험정시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의 내용들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주계열 단계, 후주계열 단계에 대한 내용인데, 별의 일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장 길고도 핵심적인 게 이 주계열 단계잖아요. 그걸 이제 전후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HR도를 통해서 얘네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계열은 뭐냐면 이제 원시별 있죠. 원시성에서 주계열로 이제 가는 그때 과정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후주계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계열에서 이제 넘어가죠. 이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그때 특성들을 살펴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질량이 큰 것과 질량이 작은 것으로 구분해야 돼요. 이 질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특징들 있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질량이 큰 애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광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질량이 큰 애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질량이 작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량이 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하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죠. 이 HR도에서 중요한 거는 원래 온도라는 것도 대부분 증가하는 방향을 이렇게 X축으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분광형이나 온도가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큰 거는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진화들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합니다. 질량이 큰 것들은.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빠르게 진화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또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큰 애들이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돼요. 굵고 짧게 산다는 게 이런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는 대신에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반면에 질량이 작은 것들은 여기 보면 요 지금 HR도에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여기서 아까는 수평으로 이렇게 질량 큰 것들은 진화했다면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진화하는데 이거는 광도가 그쵸? 밝기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느리게 진화한다. 그래서 요 녀석들의 특징 질량 작은 것들은 쉽게 말하면 가늘고 길게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체크해 둬야 되는데 어떻든 원시별에서 주결로 갈 때는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특징을 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은 온도가 이제 주계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빠르게 진화한다. 이걸 하면 되는데 질량 작은 애들은 광도가 줄어드는 방향.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겠지만 얘들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광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네들은 가늘고 길게 해서 느리게 진화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기율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가는 요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질량이 큰 거와 작은 걸로 구분하고 전체적으로 질량이 크던 작던 공통적인 건 반지름이 커져요. 거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 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량이 큰 게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애들이고 질량 작은 게 아래쪽에 있는 애들인데요. HR도에서 다 이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죠. 질량이 큰 애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도가 줄어든다. 이제 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불타오르고 이제 거의 이제 소멸되는 여러분이 그냥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이제 늙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량 큰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반면에 질량이 작은 거는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는 광도가 커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커지기 때문이에요. 어떻든 거성이 되기 때문에 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 작은 거는 느리게 진화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하면 돼요. 포인트는 원시별에서 주계열될 때는 반지름이 작다. 그 다음에 주계열에서 적색거성할 때는 커진다. 거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큰 거 작은 거를 좀 구분을 해라. 큰 거는 굵고 짧게. 그래서 온도가 여기서는 올라가고, 그쵸? 그래서 빠르게 진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떨어져야죠. 늙어가니까 온도가 떨어진다. 빠르게 진화한다. 이거는 동일해요. 질량 큰 애들은. 반면에 질량 작은 것들은 광도가 떨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느리게 진화. 그 다음에 질량 작은 건 여기서는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이게 높아진다, 밝아진다. 이것도 느리게 진화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우선 주계열 단계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주 에너지원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정확한 크기
쉽게 말하면 그 원시성이나 이제 그 원시별 거기서 주계열성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크기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건 정력학적 평형 상태다. 이게 뭐냐면 중력으로 수축. 앞서 본 이제 성운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원시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계열되고 하는데 핵융합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중력으로 수축하려는 거랑 핵융합하면서 이 폭발하는 에너지랑 얘네들이 균형이 이루어지면 이제 일정한 크기가 되는 거죠. 중력 수축이 우세하면 점점 더 작아질 거고 핵융합이 우세할 거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일정한 얘네들이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별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바로 주계열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말했지만 질량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계열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수명이 달라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이 큰 애들 있죠? 화끈한 애들이야, 화끈한 애들. 그냥 핵융합 반응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엄청난 등치가 엄청나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굵고 짧게. 반면 질량 작은 애들은 가늘고 길게 산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는 것만 주의하고요. 광도는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밝다.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 있죠. 질량이 큰 애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광도가 크다. 밝을 거죠. 대신에 핵융합 반응은 너무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굵고 짧게 살고 반면에 여기 질량이 작은 애들 있죠. 작은 애들의 특징 이 질량이 작은 애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고요. 대신 가늘고 길게 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죠. 이게 이제 그 질량이 큰 거랑 그 다음에 좀 작은 거랑 이게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기준을 작은 거를 먼저 생각하면 좋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게 이제 태양이 좀 작은 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태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겉표면에 광구 있는 부분에 쌀알무늬가 있는데 그게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 쪽에서는 이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바깥쪽에는 대류에 의해서 여기 바깥쪽 요 껍데기는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된다. 요거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랑 반대적으로 큰 애들은 안쪽에 대류 그 다음에 바깥쪽이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제 요거까지 알면은 사실은 뭐 이제 얘네들 질량 큰 애들과 작은 애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다 구분해서 나눠 놓은 거죠. 어떻든 얘네들 지금 다 주계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계열성인데 여기서 이제 질량이 큰 애, 우량아들하고 그 다음에 날씬한 작은 애들하고 얘네들의 차이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면 그 뭐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야. 우선 기본적으로 외모로 판단하잖아. 이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물질이잖아요. 얘네들도 별도 어떻든 물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의 양, 무슨 질량 해가지고 양으로 따지는 거야. 양 많은 애랑 양 적은 애로. 사람도 사실은 뭐 외모로 따지고 뭐 키 크고 키 작냐 뭐 이런 걸 우선 1차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또 생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인성이 어떠냐 뭐 성격이 어떠냐 이제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물체들은요 양으로 따진 거야 양으로 크냐 작으냐 이런 거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구분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HR도를 좀 더 구분을 해서 이제 태양 우리가 이제 태양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잖아.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그 날씨 변화 이런 거 봐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날씨가 변한다라는 건 이제 원인은 설명을 하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날씨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뭐 온대저기압 이런 게 다 우리나라 날씨거든. 그 열대저기압 이런 것도 태풍 올라오고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를 보게 되면 우선 별의 일상 중 가장 긴 시간 그건 당연히 주기열 단계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필요 없어. 질량 작은 거죠. 태양 정도니까 질량은 작은 애야. 수명이 좀 긴 애들이지.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는 다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주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게 되면 별의 외부층이 팽창하면서 거성으로 진화. 그렇죠? 거성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온도는 떨어지고요. 온도는 떨어지고 반면에 광도 크기는 커지니까 밝기는 더 밝아진다. 요거 이제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의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이 주된 원인이고 이제 수소 핵융합이 다 끝나면 이게 이제 헬륨이 됐죠. 이러고 나서 어떻든 간에 핵융합을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적색 거성으로 간 다음부터는 뭐야? 헬륨 핵융합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림 보면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이제 요 진행할 때 보면 처음에 수소 헬륨합 반응을 해서 헬륨이 되고
쭉 가다 보면 이제 헬륨 핵 반응을 해서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그보다 더 탄소보다 더 이제 원자 번호가 높은 거는 태양 정도 크기인 별에서는 못 합니다. 이거보다 덩치가 더 큰 애들이 이제 계속 반응을 해서 나중에 철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 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별의 질량에 따른 최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서 굵고 짧게 질량 클수록 그다음에 질량 작은 애들은 가늘고 길게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별의 최후는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별이 탄생되고 별의 단계에서 죽음까지 갔을 때 이 외성이라는 거는 백색 외성, 그러니까 그 뭐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뼈가 다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뼈와 살이 이렇게 행성상 성운되면 이게 막 뼈와 살 분리돼 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별의 시체 정도라고 이렇게 선생님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나눠 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주계열 될 때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백색 외성인데 여기서는 중성자별하고 블랙홀 하니까 얘네들이 우량아들이야. 얘네들이 질량 큰 애들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질량이 큰 애들이고 얘들은 질량이 작은 애들. 그러니까 여기 질량 작고 여기는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어떻든 성운에서 원시성, 원시별이 되고 애기별, 애기별이 되고 그 다음에 주계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계열이 될 때까지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다 작아져요 우선은. 다 작아지다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질량 작은 애들은 바로 이제 여기가 한 다음에 뭐 거성도 못 되고 그냥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색 거성이 되고 행성상 성운으로 해서 이제 분리가 됐다가 이제 외성 뼈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는 적색 거성이 되는데 초거성 워낙 우량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폭발까지예요 폭발까지 그래서 중성자별이 되고 이거보다도 질량 더 큰 애는 이제 블랙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철은 어떻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철이다. 근데 이제 이 우주상에서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도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이거예요. 초신성 폭발.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두면 돼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등치 오지게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철보다 큰 원소들을 만든 겁니다. 걔들이 터지면서 됐죠?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은 바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거예요. 외계에서 어떤 행성이 있는 거를 알아내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요 세 가지. 행성 찾기 세 가지 방법해서 요거를 시리즈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첫 번째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드릴 거고 식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요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있는데 요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별 주변에 있는 행성을 찾는 거예요. 행성. 그러니까 태양을 찾는 게 아니고 지구나 수성이나 뭐 금성, 목성 이런 거 찾는 거거든. 그런데 이 별을 통해서 왜냐하면 행성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잘 보이는 그나마 볼 수 있는 이 별을 통해서 그 주변에 행성이 있냐 없냐 그걸 찾는 거예요. 시선 속도가 변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간단하게만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럼 태양 주변에서 지구가 돌고 있죠.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서로 이제 만류인력에 의해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얘는 워낙 얘 뭐 해야지. 계란 후라이가 되네. 얘가 워낙 등치가 크고 얘는 등치가 워낙 작기 때문에 힘은 똑같은 힘을 줘도 힘에 대한 효과가 얘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이제 움직이는 질량 중심을 찾아보면 얘는 뭐 거의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태양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돌지 않고 이 태양 이게 쉽게 말하면 태양 안에 있는 질량 중심을 통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게 작은 행성은 사실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행성은 행성인데 뭔 놈의 행성이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거의 별과 그냥 대등할 정도로 큰 행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 중심 얘도 만만하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별이기 때문에 훨씬 크긴 하지만 얘도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질량 중심이 요쪽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좀 가장해서 여기다가 좀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요 행성은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데 문제는 이 별 역시 어떻게 되냐면
질량 이제 서로 주고받는 힘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심을 향해서 얘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별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거대한 행성이 뭐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움직이지 하면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행성 때문에 그것도 거대한 행성이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이 무게 중심, 얘들의 그 질량 중심 있는 부분을 축으로 해가지고 서로 공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관측을 할 때 얘가 이제 별도 이렇게 돈다고 해봐요. 별은 이제 어쨌든 스스로 빛을 내니까 잘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잘 봐요. 도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게.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 안 보이잖아 색깔이. 그렇죠?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올 때는 접근하죠. 그럼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거야. 별이 갑자기 왜 적색 편의가 나타날까? 원래 평상시에 보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적색 편의도 아니고 청색 편의도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봤더니 적색 편의가 일어나. 적색 편의만 일어나면 끝이 아니야. 이렇게 지나갈 때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 멀어지니까. 이때는 별이 지금 공전을 하고 있다. 즉 공통 질량 중심을 안 보이잖아 또. 공통 질량 중심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공전하고 있다. 그럼 그 주변에 반드시 거대한 행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행성을 찾는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별이 안 움직이면 뭐 이거는 아예 끝이고 근데 시선 속도 변화는 건 뭐냐 별이 움직이는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중심별이 이게 접근할 때 얘가 같이 이제 공전하는데 우리 쪽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성은 후퇴한다. 왜냐하면 얘가 접근할 때는 얘가 이렇게 접근할 땐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할 때는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게 대칭으로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별이 접근하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면 행성은 후퇴할 것이다. 행성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요.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스스로 빛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쉽게 말하면 이 중심별이 후퇴라고 있어.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면 반대로 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행성은. 그래서 행성이 우리 쪽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행성의 질량이 작아서 지구 같으면 태양 안 돌고 있대. 어디 밖에서 봐도 태양은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구는 열심히 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로 거대한 행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나의 그 아이디어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별이 있을 때 그 주변 행성이 있냐 없냐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현상을 보게 됐는데 이 식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월식, 일식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날 때 별의 광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별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는 스스로 빛을 안 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이 부분 해당만큼 감소되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밝기를 쭉 보고 있는데 1일 때는 당연히 여기 안 가려져서 밝기가 일정하게 오다가 여기 지나올 때도 그냥 별의 광도는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별은 우리가 관측할 때는 똑같이 오다가 갑자기 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려지는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야 밝기가. 밝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 극장에서 이게 지금 극장 화면이야. 극장에서 여러분 영화 신나게 보고 있는데 뭐 아저씨가 막 저기 지나가 막 하면서 지나가면 이게 머리가 이게 시커멓게 보이잖아. 별이 안 보이고 그거지. 그러니까 광도가 떨어졌다가 아저씨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보인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그 행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도 짜증 나는데 대두가 있단 말이야. 대두가 지나가. 대두가 지나가면 광도가 어떻게 되겠어? 더 훅 떨어지겠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해갑니까?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아예 얘가 공전을 만약에 안 하고 대두가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내 앞에 바로 그냥 대두가 있어서 화면 다 가리고 그러면 영화 다 본 거지 뭐. 2시간 내내 뒤통수만 구경하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은 없죠. 대신에 여기서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거 시간도 있어요. 시간. 그래서 만약에 공전 시간이 여기서 지나가는 시간이 짧으면 대두가 훅 지나가게 되면 요게 요런 식으로 피크가 됐다가 금방 빠지겠지만 머리가 큰 아저씨가 막 이렇게 지나가면 길어질 거 아니야. 아우 짜증나. 이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심별 앞을 지날 때 별의 강도가 갑자기 변하는데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 주변에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고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클 거고 그렇죠? 그다음 극장의 대두가 나타났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아이디어로 멀리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응용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별이 지금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앞에 별은 보이죠. 앞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본다고 하면 앞에 별은 보인단 말이야. 근데 뒤에 별은 가려서 안 보여야 되는데 얘네들의 지금 B라는 이 거대한 별이 있으면 이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해서 이 빛이 얘는 빛은 그냥 직진해요. 직진하는데 휘어진 시공간 따라서 이 중력에 의해서 여기 중력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빛이 모여서 여기 뒤에 있는 별빛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별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겠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이게 3D로 나타내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거든. 어떻든 간에 뒤에서 안 그러니까 가려져야 될 그 A의 별빛이 중력 렌즈 B에 대한 중력에 의한 이 시공간 왜곡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해서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두 별빛이 모여. 이게 지금 빛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우리 그 물리 공부한 거 하면 이게 볼록 렌즈 효과거든. 빛이 모이는 거. 여러분 막 개미 막 태운다고 막 종이 태운다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 빛을 모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밝아요. 응? 그래서 A의 빛이 상대적으로 밝은데 가면 갈수록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모이는 것들이 떨어지니까 점점 약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B에 대한 것도 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 중심은 A에 대한 별의 밝기도 있지만 B까지 포함돼서 더 밝을 거라고. 그래서 빛의 밝기는 중심이 이제 피크를 치고 그다음부터 양쪽으로 떨어진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그냥 잘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문제 없이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잡음같이 피크가 하나 뿅 하고 뜬단 말이야. 그럼 요 사이에서 요 행성이 갑자기 여기 돌면서 뭔가 끼어들어가가지고 뭔가 여기에다가 잡음을 넣었다 이거지. 그래서 행성 때문에 추가로 생긴 광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가 뭐 뿅 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얘가 돌던 애가 그 부분 사이에 뭔가의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해가지고 행성의 존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별과 별이 있을 때는 밝은 상황이 되고 그다음 빛이 휘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볼록 렌즈처럼 이게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행성 때문에 광도 변화의 어떤 교란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주변에 지금 요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외계 행성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탐사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앞에 보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식현상, 세 번째가 이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명 가능 지대의 핵심은 이제 물이에요, 물. 물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사는데 이게 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물이 고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음이면 너무 추워서 안 되고 뭐 사람 못 산다 생명이 못 산다는 거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수증기 상태로서 못 산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위치일 때 그 부분 영역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 지구에서는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가 생명 가능 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태양 쪽에 가까운 쪽은 여기 태양은 이제 여기 있다고 하죠. 그렇죠?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긴 뜨거워서 못 살겠어 하고 더워서 못 살겠어 이거야. 할아버지 같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쪽은 추워서 못 살겠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존재한 요 영역까지가 바로 생명 가능 지대다. 됐죠?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어진다. 요거 하나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 같은 경우는 크기가 요거지만 이제 이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크다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태양이 작은 거는 폭이 적어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요 폭이나 요 폭이나 뭐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스케일이 달라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이렇게 다닥다닥 안 붙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요 차이가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고 그 다음부터 10이고 30인데 여기 그냥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막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생명 가능 지대가 훨씬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별이 질량이 클수록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많이 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은 별이 질량이 크면은 생명 가능 지대가 넓으니까 뭐 외계인이 훨씬 더 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또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질량 큰 애들은 굵고 짧게 산다 그랬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생기려고 해서 이제 진화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거쳐서 생명체가 이제 존재하는데 얘가 그냥 에너지는 해가지고 생명 가능 데는 뭐 넓게 만들어놨지만 지가 확 하고 그냥 확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생명체가 생기기 전에 이게 생명체가 생기기 전에 얘네들이 소멸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 살기가 또 이것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태양 죽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지구가 길고 날아봐야 태양 죽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한 템포 끊어갈게요. 이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정리 한번 끊어가고,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거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